안녕하세요. 크세TV의 크세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격변 중 하나는 계유정난이다. 어린 나이에 단종이 즉위하자 삼촌이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 왕권을 손에 넣었으며, 이에 불복한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무자비하게 처형당하는 등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은 큰 상처를 남겼다.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은 조선 왕조의 황금시대를 연 세종의 맏아들로 세종 32년간의 지위기간 중 마지막 8년을 섭정했다. 그는 평소에 학문을 좋아하였고 지편전 학자들을 아끼는 등 성군의 자질을 보였으나 어려서부터 병약했다. 세종이 그로 하여금 서무를 결제하게 하였으나 신하들이 각종 질환을 이유로 반대했을 정도였다. 1450년 세종이 사망하자 문종이 왕으로 등극했다. 조선 왕조의 제5대 문종이 바로 그이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진법을 편찬하는 등 군정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군제의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제시했고, 조선 초기 로켓포인 신기전을 발사하는 화차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종은 제위 2년 4개월 만에 39세로 병사하고 세자 단종이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인 12세로 왕위에 올랐다. 단종의 즉위는 정치적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다. 세조는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단종과 사육신 등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은 세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조카 단종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세조가 아니었다면 어린 단종을 둘러싼 구신들의 세력 다툼에 의해 조선 왕조가 멸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단종이 어리다는 것을 빙자하여 구신들이 세력 다툼을 벌이자 세조가 조선 왕조를 세운 이씨 왕가의 종친으로 불가분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런데 근래에 발굴된 자료는 세조가 문종 사망 이전부터 왕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세조는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 후 벌어진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에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문종의 사망에도 깊숙이 관련하는 등 애초부터 왕위 찬탈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문종의 의관 전순이가 수양대군의 비호를 받으며 문종의 병을 고의로 악화시켜 빨리 죽게 만들었을 정황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세조의 비호를 받은 의관에 의해 문종이 독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의관 전순이의 문종 치료. 조선 왕조실록은 문종이 원래 병약했으므로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때문에 실록은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과 동생 세조의 갈등만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조선 왕조실록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세조가 문종의 사망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보인다. 문종과 세조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의 의관 전순이이다. 전순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성종 등 조선 왕조 5대 임금의 질환을 치료했던 당대의 명의로 내의원에서 첨지중추원사까지 올랐다. 그의 출세가 남다르다는 것은 그가 노비나 백정 등 출생 신분이 대단히 미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단종 2년 대사원 권준 등이 전순이는 계통이 심히 미천한데 세종대왕 같은 밝은 임금을 만나 초법적으로 발탁되어 지위가 상품에 이르렀고 그 상급과 은총을 누린 것이 셀 수 없다고 상서를 올렸다. 즉 전순이는 당시 의관이나 역관의 신분이던 중인이나 상민계급 출신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천한 신분임에도 종이품 자원대부에 이른 전순이는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전순이는 의관 노중래, 최윤, 김유지와 함께 한의학의 3대 저술 중 하나인 의방유치를 공동 편찬했고, 근래에 발견된 신유찬요와 세종 때 세계 최초로 과학 영농 온실을 건설하여 동절예체를 했다는 기록을 적은 산가요록을 펴냈다. 이는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농 온실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유럽보다 공식적으로 170여 년이 앞선다. 여하튼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는 전순이가 세조의 사주로 문종 살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까닭은 문종의 종기를 치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전순이의 문종의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문종 2년 5월 5일 내의 전순이가 내전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농즙이 흘러나왔으므로 두탕을 드렸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이 말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문종 2년 5월 8일
전순이가 내전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은 농집이 흘러나와서 지침이 저절로 뽑혀졌으므로 오늘부터 처음으로 지른 듯이 아프지 아니하여 평일과 같습니다. 라는 말에 문안하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물러갔다. 문종 2년 5월 14일 요시의 임금이 강령전에서 흉하시니 춘추가 39세이셨다. 이때 대궐의 안팎이 통하지 않았는데 오직 의관인 전순에 변한산, 최연만이 날마다 나와서 안부를 보살폈지만 모두가 범용한 의원이므로 병증을 진찰할 줄은 알지 못하여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임금께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사신에게 연애를 베풀도록까지 하였다. 종기에 화종이 터짐으로 전순의 등이 은침으로써 종기를 따서 농집을 두서나 홉춤 짜내니 통증이 조금 그쳤으므로 그들은 밖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3, 4일만 기다리면 곧 병환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위정부와 육조에서는 날마다 임금의 기거를 물으니 다만 대답하기를 임금의 옥체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는 처지입니다. 하였는데 이날 아침에 전순의 등이 나아가서 임금의 안부를 보살피고는 비로소 임금의 옥체가 위태로워 고생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또 세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어려서 어찌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의정부의 대신들이 빨리 내정에 나아가서 임금의 안부를 묻고 의정부에서는 모두 근정전의 뜰에 나아가서 진무로 하여금 성물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려고 하여 세자를 통하여 아뢰니 임금이 벌써 말을 하지 못하면서 다만 대답하기를 불가하다. 라고 하였다. 수양대군이 외정에서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청심원을 올리지 않는가? 라고 하니 전순이가 비로소 청심원을 올리려고 했으나 시기가 적당치 못하였다. 조금 후에 임금이 홍서하였다. 이때 의정부의 대신들이 임금의 병환이 윽반때를 당하여 본부에 앉아서 사인을 시켜 안부만 물었을 뿐이고 한 사람이라도 임금을 배웠고 병을 진찰하기를 청하지는 않고서 범용한 의관에게만 맡겨놓고 있었으니 그때 사람들의 의논이 붕괴하고 한탄하였다. 이상의 예문에서 보듯이 문종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병사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됨을 알 수 있다. 의관들에 대한 문책.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는 대체로 낮았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경우 많은 의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의료 행위는 대개 노예들에 의해 관장되었다. 로마 교황의 시해 중에는 유태인들이 많았다. 이는 유태인들의 지능과 기술이 탁월했다는 것도 뜻하지만 유태인을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양에서도 각종 도구나 기계 같은 생활수단의 제작은 평민이 하는 일이라 여겨 의술은 유식한 상류층의 반기나 여기 정도로 여겼다. 오늘날 의료의 의의 고어는 주문을 외는 무당을 뜻하는 의이다. 한서의 예문지에 의하면 반기란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기술을 말하며 의경, 경방, 방중술, 장명술의 네 분야가 있다고 했다. 장생불사를 연구하는 신선술이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가 방사를 통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조선시대는 매우 모순적인 제도와 행동들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의술에 관한 것은 매우 심했다. 조선 전시대를 걸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학이나 천문, 지리와 같은 잡학은 중인들이나 양반의 서저들이 종사하는 직업이었다. 그런데도 선비로서 자식된 자는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을 갖는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이 의술을 배운 이유는 간단하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효와 충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효가 충보다 앞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나 윗사람에게 시탕하는 경우나 간병은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들이 하는 것을 효로 보았다. 당시 선비들은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불효로 여겼을 정도로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양반들의 설익은 의료기술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양반이 의술을 배운 것은 효 사상에 의한 발로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소위 돌팔이 의료인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설익은 지식으로 무장한 양반들은 환자를 고치는 의료인들을 믿지 않기에 일쑤였다. 이 때문에 일단 병이 나면 환자들이 전문 치료를 받지 못하여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의술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의술인에 대한 비상식적인 처우였다. 현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불공평한 일이 의술인에게 자주 일어났던 것이다. 전문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유고가 생길 경우 가혹한 논죄나 책임을 추궁당했다.
세종 때 향약집 성만과 의방 유취를 편찬한 노중래는 세종 27년에 정상품인 첨지중추원사까지 올랐지만 세종 31년 동궁의 질병에 있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여 의원인 전순이와 함께 모든 직접을 빼앗겼다. 그들에 대한 탄핵은 동궁의 병을 잘못 치료했다는 이유인데 세종이 세상을 떠난 해에도 계속되었지만 다행히도 동궁의 병이 호전되어 문종이 그들의 고신을 돌려주자 신하들은 다시 벌떼와 같이 일어났다. 문종 즉위년 4월 6일 사원지평 이의문은 노중래와 전순이의 고신을 돌려주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상소했다. 두 사람이 왕의 몸에 종기가 발생하였을 때 의서를 상세히 참고하지 않아 왕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이들에게 고신을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종은 의원들의 의술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지 왕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고신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종이 사망하고 연산군이 즉위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 성종의 죽음은 의관이 약을 잘못 썼기 때문이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산 즉위년 12월 29일의 기록이다. 정원 이의소는 과거에도 의원이 왕의 병을 보면서 약을 잘못 쓴 자는 다 법으로 다스렸는데 성종의 종증을 송응 김웅수가 그른 약을 써서 사망케 했으므로 이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했다. 그들은 세종조에 노중래, 전순애 등이 약을 써서 효험이 없으므로 모두 중죄를 받은 것을 열거했다. 반면에 연산군은 성종이 약이 증세에 맞는지를 스스로 살펴서 복용하였으므로 의원이 제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므로 죄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왕의 의지에 따라 의관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선조를 30년 이상 지근해서 모시던 허준조차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허준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선조의 죽음이 허준의 탓이라고 모함했다. 허준이 약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태만하게 투약해서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광해군은 계속 허준을 두둔하였지만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치자 결국 허준에게 유배를 명했다. 허준은 1608년 3월부터 이듬해인 12월까지 거제도로 유배가는데 이 유배는 허준 개인으로서는 불명예였지만 한의학계로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인식한다. 허준이 유배지에서 동의보감을 편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광해군 2년에 동의보감 25권이 완성된다. 거의 허준 혼자 힘으로 완성한 것이다. 효종이 종기로 사망한 경우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예이다. 효종 10년, 효종의 얼굴에 작은 종기가 생기더니 눈을 뜰 수 없게 되었다. 의원들은 도끼가 눈에 모였으므로 마땅히 산침을 놓아서 도끼를 빼야 한다며 침을 놓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왕이 며칠 후 사망하자 이때 왕을 간호했던 어의 신가규, 유후성, 조진규 등을 하옥시켰는데 뒤를 이은 헌종은 신가규만 사형시키도록 허락했다. 왕이 사망하였다 하여 이를 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전문 의료인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체로 의학에 종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전문 의료인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여건상 의료나 의원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학에 종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반들은 효를 위해 의술 배우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도 진짜 의료인들을 천시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전순이도 의관이었으므로 문종이 사망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곧바로 문종의 사망을 놓고 의관들에 대한 문책 대상이 된다. 단종 원년에 일어난 의관들에 대한 문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종 즉위년 5월 15일 대간에서 대행대왕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내의 전순애, 변한산, 최욱 등이 모두 증세가 순하다고 하였음에도 사망하였으므로 국문으로 취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종이 도승지 강민경으로 하여금 위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자 모두들 전순애 등이 문종이 사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대간의 말도 일리가 있으므로 전순이를 벌주어야 한다고 말해 전순애 등을 의금부에 가두도록 허락했다. 이일 후 의금부에서 전순이가 말하기를 내 전인규 등과 더불어 상의한 후 약을 문종에게 주었으니 그들도 함께 추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의 병세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데 전순애 등 의원들이 증세의 경중조차 대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데다 사용하는 약도 대신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전순애 등에 대한 취재 여부는 계속 거론되어 다음날인 5월 18일 의금부에서 전순이는 수종임으로 죄를 중하게 하고 변한산 최욱은 1등을 감하여 곤장 100대, 유 3천리로 하고 조경지, 전인기 등은 장 90대를 때리게 했다. 그런 다음 전순이는 돌려받은 고신을 거두고 전이감 청직으로 명했으며 변한산,
최읍은 영서로 하였다. 그러자 이들에게 내린 형이 손반방이므로 중죄를 주어야 한다는 상소가 잇따랐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전순이를 엄벌해야 한다고 청했다. 전순의 등을 엄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하여 올라오지만 상당히 호의적인 수습 측이 나온다. 죄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그 정상을 케어보아야 하는데 전순의 등은 모두 육렬한 의원인데다 직접적인 죄상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미 고신 추탄하여 벌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항의가 들어간다. 5월 20일 장령 이보음 등은 전순이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순이에게 봉감의 청직 영사로 정하였지만 반드시 역사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므로 면방 먼 곳의 군대에 충군시키라고 주장했지만 또다시 죄를 가할 필요는 없다고 왕명이 내린다. 전순의 등이 이미 형벌을 받았으므로 죄를 가할 수 없다고 왕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간원 우원납 조원이는 계속 전순의 건을 물고 늘어졌다. 그는 5월 21일 전순이를 전의감의 청지기로 명했는데 그곳은 전순이가 봉직하던 활동 무대이므로 그가 사역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도침군 혹은 법사의 청직에 보충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전순의 문제는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아 5월 23일 함부로 죄를 가볍게 줄 수 없도록 법을 고쳐 전순의 등을 치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종은 전순의 등에 대한 건을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오금을 박았다. 단종의 뜻이 워낙 강고하자 신하들이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았는데 다음 해인 단종 1년 1월 4일 전순의 견안산 최읍을 방면하자 또다시 경론이 벌어진다. 그들이 방면되자마자 다음날 사헌부장령 원효연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의관 전순의 등은 왕의 질병을 잘못 다스렸으므로 극형에 처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특별히 말감하여 정역토록 했는데 그 기한조차 채우지 않고 방면하니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상소의 단종은 전순의 등에 큰 하자가 없는 데다 이미 형을 받았으므로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